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깨입고 와서. 자, 일단 제목에 내년도 대학 입시 상위권은 국어, 중상위권은 수학, 중위권은 학습량. 이게 결정 요소입니다. 최상위권, 본인이 스스로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국어가 아마 거의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문이과가 통합됐어. 이게 보시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부터 거의 모든 대학이 옛날에 문과라고 했던 데는 전부 다 미, 기, 확 셋 다 지원이 가능하고 확 통하는 애만 오는 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 본 애들은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반대로 확 통한 애들은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이과는 못 가. 그러니까 되게 불공정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문과는 확실히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수시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가능하면 정시까지 안 남는 게 좋고, 그리고 문과 중에도 상경계열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냥 미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여지가 있다. 왜냐면 올해 확통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럴 여지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 그래서 하여튼 그 문이과 통합은 의도와 무관하게 수능 시험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통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상위권의 결론은 왜 국어냐면 이게 지금 수능 올해 정규 점수표입니다. 맨 앞이 146점, 149점. 여기가 만점 100점이고요. 여기가 빵점이에요. 보면은 딱 고래 모양이죠. 뭐가 만들어졌어? 정규 분포가 가능하죠. 잘하고 못하고의 변별력이 분명해요. 요거를 1, 2, 3등급만 좁혀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좁혀보면 1등급이 이렇게 넓어요. 무려 18단계가 차이가 납니다. 18점 차이.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지경이야. 다 맞은 애는 수학을 3개 틀려도 천하무적입니다. 국어 다 맞은 놈이. 그리고 2등급은 간극이 되게 좁아요. 여기 엄청 몰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은 이제 면피한 거죠, 면피한. 그래서 2등급 때 가면은 수학이 결정적입니다. 왜? 국어 2등급인데 수학을 몇 개 틀렸냐가 대학을 결정하는 거야.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수학을 틀려도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게 돼 있고. 3등급 오면은 이제 바글바글 여기가 박 터지는 거죠. 인서울에 놓고 이제 거의 죽음의 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은 무조건 국어가 결정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는 규정을 해볼게요. 최상위라고 하는 거는 2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네. 이게 최상위입니다. 얘네들은 지금부터 뭐에 전력 투구해야 돼요? 국어를 어떻게든 1점이라도 올리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변별력이 전혀 없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왜 이런 모양이 될까요? 우리나라 고3의 70%는 수포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등급 때부터는 솔직히 수학을 공부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로 몇 문제 푼 거고, 확통에서도 2점짜리 푸는 거고, 미적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국포자는 없어요. 국포자. 국어는 포기할 수가 없어. 눈에 보여. 다음 글을 읽고 그러면 일진들 날라리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 읽는 자기를 발견해요. 근데 수학은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6, 7, 8 얘네들은 자기 의지를 푼 문제가 있을까요? 올해 1번도 어려워가지고 1번 풀다 운 애들 많아요. 역대 수능 중에 올해 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원래 1분이면 풀었는데 한 2분, 3분 걸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학의 변별력은 딱 여기서 있는 거 요만큼. 근데 이걸로 가지고 평균을 몇 점을 만들어야 되냐면 평가원에서 평균 6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교수들은 저는 신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저 수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걔네를 포함해서 평균 60을 만들어야 돼. 더군다나 올해 문이과 통합이 됐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웠다 그래요? 쉬웠다 그래요? 아까 우리 정수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과 애들은 무지 쉬웠고 문과 애들은 불수능이고 합해놨으니까. 얘 3등급까지만 해보면 만점이 2,702명입니다. 수능 역사상 제일 많아요. 만점이 수능 생긴 이후에 제일 많았어. 근데 저 2,700, 그럼 문이과 통합이 돼서 모집단이 늘어나서 많다? 절대 아니죠. 올해 수능 만점자에는 문과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적과 기하 한 해 중에서만 2,700명이 만점이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일단 예를 들면 의대를 노리는 놈들은 수학 다 맞았는데요라고 시작 안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틀려봐야 한 개야. 6,450명이 한 개 틀렸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수능 탄생 이후에 제일 쉬운 수능 수학이었습니다. 이과 입장에서. 이과 상위권 입장에서. 문과 애들 입장에서 뭘 해도 어려워 그냥. 그리고 사실 난이도는 되게 쉬웠던 겁니다. 이게 국어고요. 여기가 없죠. 1등급 최상위권 대박입니다. 95점 넘은 애들 올해 정말 뭐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있죠. 수학은 상위권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올해 국어가 의대 입시하고 서영고 입시를 결정하는 건 국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가 149가 만점이고요. 1등급이 131이에요. 그러니까 18점 차이 납니다. 1등급 내에서만 18점. 역대 국어로 보면은 2019년이 약간 국어 어려웠을 때거든요. 둘이 비슷해요. 작년에 13점 차이, 재작년에 9점 차이. 그러니까 대부분 10점을 안 넘는데 올해 굉장히 크게 났죠. 내년도 저는 수학은 이렇게 나올 거고 국어랑 탐구가 변별력을 행사하고 영어도 변별력이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학도 별 변별력이 없지. 그러니까 다른 걸 높이는 수밖에 없어. 수학인데 수학이 지금 10점 차이죠. 수학이 10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18점 차이인데 수학은 10점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수학의 점수 차이, 이과 거죠, 이게. 여기 137, 10점 차이. 작년이 76. 그러니까 10이 넘었던 건 앞에 좀 어려웠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수학은 최상위에서 변별력을 낼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70%의 수포자를 깔고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국어가 149점부터 해보면요. 139점 되는 지점이 2,700명이 넘는 시점인데 이게 수학에서는 딱 한 자리죠. 만점이 2,700이야. 만점이. 그러니까 최상위권 1등급 대에서는 얼마나 국어의 변별력이 컸는지가 반증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인데 여기 147은 미적 기하밖에 없어요. 다 맞은 애 잘못 나왔다. 2,700명이 몽땅 기하 미적이고 확통 100점은 144. 그러니까 기하랑 미적분 한 개 틀린 애랑 동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진짜 억울하죠. 왜냐하면 확통 올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맞았으면 정말 센 애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동점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은 이과, 많지는 않지만 문과에서 최상위 애들이 경영경제 노리는 애들은 자기도 미적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한 12만 명 거를 실제 점수를 조사를, 왜냐면 이게 거기밖에 안 돼요. 올해 입시는 문이과에서 몇 명씩 1등급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수학원도 못하고 메가스터디도 신뢰할 수 없고 서울시 교육청이 자료가 제일 많아. 12만 명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토요일 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10,000명이 채 안 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들이 그 좋은 자료 신뢰를 안 하고 공로학원 엉뚱한 거, 사실은 사교육 자료가 입시 관련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데이터가 수시든 정시든 어디가 제일 많아? 공교육이 제일 많아요. 꼭 한번 보세요. 저 설명회 나중에 꼭 보세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서울 진학지원단, 서울시 교육청 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저는 이 자료가 올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데 12만 명 거 어쨌든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다 맞은 애들 중에 기하가 4%고 미적이 96%고 확통은 없죠. 왜냐면 확통은 다 맞은 게 여기니까. 근데 다 맞은 애가 144인데 미적 96, 기하 96, 확통 100. 그 중에서도 5%밖에 안 돼. 물론 이제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료니까 재수생이 포함이 안 돼서 재수생이 들어가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약간. 근데 어쨌든 이 만점부터 한 개 틀린 애들까지 중에서는 5% 정도가 여기에 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등급이에요. 1등급까지 치더라도 정말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8%가 안 넘을 것 같아요. 8%가 안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점자, 제가 난이도 때문에 만점자, 그동안 이과 만점자를 제가 카운팅을 해봤어요. 2017학년도에 이과 만점자가 133명, 18에 165명, 2019에 655명, 2020에 893명, 작년이 972명이었어요. 올해 2,702명. 거의 3배 가까이 는 거죠. 이게 몽땅 미적 기하예요. 그 다음이 그러면 한 개 틀린 애들, 96점인 애들 올해 6,276명. 문과 애들, 확통한 애들 빼고 나면 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보다 2배예요. 이과 수학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무지하게 쉬웠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쉽다. 그리고 제가 저는 여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쉽거든. 그래서 여자애들 만점자나 한 개 틀린 애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능 성적 발표하자마자 이거 찾아봤어요. 봤더니, 자, 여학생 만점자가 13%, 10%, 15%, 16%, 작년에 19%, 올해 20%입니다. 이과에서. 그 다음이 한 개 틀린 데서는 18, 9, 20, 19, 6, 21. 이거는 점점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이제 수학에 자신감도 생기고 특히 이과에서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양치기 해도 충분한 거죠. 겁먹을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국어에서 본인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의대나 약대까지 입시해서 여학생들이 활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학생은 남자애들 중에도 수학 좀 약한 애들, 어려서 뭐 경시 안 하고 뭐 선행 안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로 수학의 변별력은 약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국어는 이것도 제가 남녀를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여기서 우리가 또 상식이 하나 깨지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국어는 여학생들이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아닙니다.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비문학이 약해요.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이제 만회를 하기 시작하면 수학만 잘하는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학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 영어.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이렇게 못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올해 영어 시험이 역대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잘 냈어요. 딱 변별력이 완벽합니다. 1등급이 6% 나오고 2등급은 21% 나왔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2등급에선 다 맞게 해주고 1등급 하려면 나름 공부해라 라는 게 명확한 메시지가 간 거죠. 이게 재작년은 12가 나왔는데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밖에 안 되는 놈들이 어영부영 대충 1등급으로 딸려간 거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너무 작았고 두 개 다 합해서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낸 거야. 절대평가 영어의 난이도는 올해 게 가장 훌륭하다. 자기들도 그렇게 자평할 확률이 높아서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 또는 특히 상위권 애들은 영어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 5%, 10% 영어 공부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몰아서 하고 이러지 않고 처음부터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정시에서 영어 감점이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는 똑같아요. 2등급 돼봐야 0.5점 감점인데 연대가 5점 감점이고 고대가 3점이에요. 꽤 커요. 원래 고대가 2점 하다가 3점으로 늘어났고 서강대 1점, 성대가 3점, 한양대 2점. 그러니까 여기 꽤 크죠. 2점 정도씩 감점이면 국어 한 문제 틀린 거랑 같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히 문과 학생들은 최저 올해 못 맞춰가지고 아마 올해 고대는 문과 애들은 수시로 다 못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워낙 많아요. 이거 영어는 하여튼 목숨 걸고 해야 될 과목으로 다시 부활한 느낌이 좀 들고요. 탐구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 애들도 가능하면 과탐해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사탐의 변별력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탐은 68에서 63까지 분포인데요. 여기 보면 77도 있고 70 넘은 게 벌써 4과목이잖아요. 단순 표점으로만 해도 무조건 과탐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탐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문과 모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솔직히 뭐 생물이나 뭐 이런 정도 하나를 하고 이걸 하나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둘 다 할 필요는 없더라도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다음학구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이과 과학도 그런 게 없지는 않으나 문과보단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탐하는 애들이 수시 자체로 대학을 가기 위해 정시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는 애들이 사탐 쪽이 훨씬 많아요. 지방대 같은 경우 내신 5등급, 6등급이면 가고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수학이 일단 5등급, 6등급, 7등급인데 무슨 정시까지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들러리로 쓰는 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탐은 뭐랑 비슷한 효과가 있냐 하면 수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회마저 포기한 애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낮게 시작하는 거지. 원접수 평균은 낮은데 그게 표점으로 50점이 돼버리니까 표점 자체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학 계열은 수학은 완전 변별력 상실. 100점이 2700에 96이 6400이니까 일단 의대는 저걸로 끝난 겁니다.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냥 저걸로 끝. 그리고 국어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 의대냐 아니냐, 순천대 약대냐 이런 게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스러운 이과생의 압도적 유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과스럽다? 수학 좀 약하고 국어 강한 애들이 되게 유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국어하고 수학, 과학의 학습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3대 3대 3. 나머지 10%를 영어에다 써라. 3, 3, 3, 10. 3, 3, 3, 1.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과 상위권이 서연고를 도전한다. 의대 아니고요. 그러면 연고대 이공계는 연고대 이공계를 노리면 과탐 투를 하자. 의대 갈 생각이 없는 이과생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과탐을 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으니까. 올해 서울대 컷은 서성한하고 비슷할 겁니다. 투한 애들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실제로 그 1등급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노릴 만한 투인 애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 멍청한 애가 이과인데 자기는 의대 가지도 않을 건데 원원 하는 애. 그리고 왜 하는데 너 그러면 저는 연고대 공대 가는 게 목표래. 무조건 투를 해야죠. 투에서 3등급 받아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래서 의대 갈 게 아니면 무조건 투를 해야 된다. 투를 하자. 그 다음에 확실히 잘할 과목을 하나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겨울방학 동안 할 일입니다. 무조건 한 과목은 겨울방학에 완전하게 끝내놔야 돼. 근데 그게 국어면 제일 좋다. 인생이 완전히 꽃이 피는 거죠. 국어가 자신감이 있는 애들은. 그 다음이 과학이 둘 다 1등급이면 서영고 무조건 갑니다. 수학이 심지어 2등급이어도 갑니다. 과학이 두 개가 1등급이면. 과학이 두 개가 1등급이면. 수학은 88이나 84, 2등급 초반이어도 이래도 관계가 없다. 뭐가 되면? 국어랑 과학이 되면. 국어랑 과학이 되면 수학을 솔직히 개망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과 애들이. 더 이상 틀릴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84면은 올해 수능에서 5개 틀린 거거든요? 5개 맞나? 4개인가? 3개, 4개구나. 이 이상 틀릴 만한 게 없었어요. 애들은. 자, 이제 두 번째 수능 분석 끝났고요. 수시, 정시 뭐가 많나?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수시가 많아요? 정시가 많아요? 정시가 많아요. 자, 연대 화생공 학종, 이게 연대 화생공 모집하는 인원입니다. 4개 파트가 있어요. 이 중에 학종이 어떤 걸까요? 몇 명짜리가 학종일까요? 16명, 13명, 35명? 16명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자사고 내지는 센 학교 애들은 못 가는 전형이죠. 13명이 학종입니다. 제일 적어요. 우리가 신도단지 모셨던 학종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정시입니다. 수능 35명. 얘는 뭘까요? 18명. 논술이에요. 논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갈라야 됩니다. 시험 봐서 가는 거, 학생부로 가는 거. 더군다나 동네 일반고면 이거밖에 못 가고 자사고면 이거밖에 못 가잖아.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정시가. 연대예요. 다른 과들도 다 볼게요. 일단 제가 모든 과 공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화생공도 학생부 개가 29명이고 시험 봐서 가는 거 정시만 해도 35명인데 논술까지 하면 53명입니다. 그 연대는 확실히 뭘 원해요? 야, 다 필요 없고 시험 잘 보내와. 그게 논술이든 수능이든.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둘 다 합해도 정시보다 적어요. 그리고 일반고 입장에서 일반고는 교과 위주일 거 아니야. 교과하고 정시하고 해보면 이건 당연히 정시가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름 자사고야. 자사고 입장에서 봐도 정시가 2배쯤 많아요. 이걸 둘 다 노릴 만한 학교는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가 최악이죠. 경영학과 78명 모집하던 학종을 28명까지 줄입니다. 이거 뭐예요, 연대? 이제 수능 잘 본 놈 뽑겠다. 문과 애들은 상경계열 가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냥 수능 잘 본 놈 뽑겠다. 노골적으로.
고대 똑같습니다. 고대 화생공 학추가 19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고 내신 좋아서 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학종 자체는 거의 멸종됐어요. 학업우수 전형이 매우 적고요. 계열 적합은 누가 가요 또? 외고 애들 아니면 과고 애들 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냐 이거냐를 다투든가 이거냐 이거를 다퉈야 돼. 그동안 사실은 학림학원이 고대 학종 수시로 먹고 살았거든요. 최저 맞춰가지고 탁.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졌어. 확 줄었습니다. 서울대도 드디어 올해 이제 내년이 올해가 마지막이었죠. 정시 40%가 실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모집 인원 보면 화생공도 직윤 12에 일반 15에 정시가 26이야. 근데 이 45명 중에는 영재고 과고 애들한테 25장은 양보해야 됩니다. 저 학종은 특기 전형이 섞여 있는 거라고 봐요. 특기자 전형이 섞여 있다. 서울대 학종도 드디어 내년에 완전히 40%가 확정이 되는 거죠. 올해까지만 해도 30%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배들이 뭐 우리 학교 몇 등이 서울대를 갔다 이런 거 이제 우리 학교랑 거 아무 상관없어요. 확 줄었어. 이제 1, 2등 빼고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등은 직윤 가는 거고 2등, 3등이 한번 내봤다가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대신에 뭐가 무지 쉬워진 거예요? 내년이 마지막 꿈의 적이죠. 투를 무조건 해야 되는. 투만 하면 바보도 잘하면 서울대 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지고 이과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아요. 수학은 지지도 못하고 국어하고 용감해서 투한 애들이 쫙 깔릴 확률이 높습니다. 정시에서. 이 정시에서. 그 다음에 서강대가 드디어 올해부터 이게 생겼죠. 원래 없던 교과 전형이 생겨서 강북 애들이나 중계동 애들한테 일반고 애들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내신만 좋아도 갈 여지가 있었어. 그동안은 못 갔어요. 그리고 성대랑 서강대가 가장 악독하게 학교 차별화를 했던 학종에서 나쁜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학종에서 뽑던 걸 일부 뺀 거죠. 그러니까 내신 좋으면 갈 여지가 그 학종 확 줄었죠. 정시가 더 많아요. 역시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학 계열이 교과 전형 70에 학종으로 150인데 정시는 284명이야. 논술이 80이고. 저는 냉정하게 우리 중계동 친구들은 다시 논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양대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도 어떤 학종보다 정시가 많아요. 뭐 거의 이제 그 수능 중심의 입시가 완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학별로 정시 모집 인원이 변화된 거. 2대가 약간 준 걸 빼고는 전부 다 뭐 확정이 됐고요. 뭐 20%, 30%, 여기 40% 확정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된 거. 수시에서 못 뽑고 2월 된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는 저 모집 인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정시에 늘어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문과가 14.4%가 증가했고 이과가 13.3%가 늘어서 평균하면은 13.8% 정도가 늘었고요.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면 7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경북대가 최초로 뽑은 애들 중에 70%가 경북대를 안 다녀요. 왜냐하면 수시가 6장이니까 너무 많아. 수시가 너무 많아요. 애들은 없는데. 좀 개인적으로 수시 원서를 한 3장 정도로 축소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장이니까 서울대 내내가 세종대까지 내는 애들이 많아요. 한 군데라도 붙자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해. 아니, 도대체 서울대 쓴 놈이 세종대를 왜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의학 계열도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학교별로 봐도 고대가 문과가 9%, 이과가 32%. 그러니까 정시 인원, 원래 인원의 그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거 어떤 애 실제 성적표입니다. 한국사 1등급.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1등급 받았죠. 유일한 1등급이 한국사야. 얘는 4등급만 넘으면 다 만점인데 굳이 저걸 1등급 받을 리가 없었어. 국어 2등급이죠. 91%, 수학 87, 3%입니다. 89까지가 2등급이니까 쟤는 3등급 중에서는 상위 2%인 거야. 3등급이에요. 영어 2등급에 탐구 생원 2등급 91%, 지원 2등급 93%.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서를 쓰려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배표를 짜면서 해봤더니 건대, 공대가 안 돼요. 근데 문과로 교차 지원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성대 교육학, 중대 경영. 중앙대 공공인재는 뭐 100 적정입니다. 자, 애들이 저걸 보는 거예요, 올해. 저걸 보는 겁니다. 얘는 어디 갈까요? 제가 알려줬어요. 너 어디 갈래? 얘는 100% 일단 무조건 어디? 여기 하나 내고 여기 하나 지르겠다는 거죠. 여기는 건대는 갈 생각이 없어요. 건대 자체.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문과 애들은 정시로 대학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문과는 무조건 정시를 끝내야 돼요. 어떻게든 끝내고 악착같이 못 들고 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과 상위권은 진짜 수능 공부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쫄 거 없다. 쫄 거 없다. 수학 개망해도 국어랑 뭐 다른 거를 만회해야 하면 되는데 문과 애들이 문제는 국어도 못 봐. 정시가 더 많다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시는 이미 끝났죠. 이제 우리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 수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3학년 1학기 내신은 등급 나오는 거 딱 3과목이죠. 쟤만 신경 쓰면 되죠. 그리고 비교과는 없잖아요, 이제. 비교과는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학교에서 세특 애보고 써오라고 혹시 만회할 게 있냐? 그냥 주세요.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왜 우리의 수능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지랄이세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세특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블라인드의 학종 축소야. 그걸 누가 보고 앉았어요. 그냥 내신대로 딱 뽑고 끝납니다. 학종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수능 올인의 논술 다시 시작한다. 저는 이과 애들 연대 공대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연대 공대 노려야 되고, 뭐 저기 서성한 논술 노려야 된다. 왜냐하면 수능이 1등급인 애들은 서성한 논술을 별 생각이 없어요. 이 중상위권 애들이 충분히 연대부터 서성한까지 논술을 도전해야 된다. 학종이 너무 줄었다. 그 다음에 학종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서. 자, 이게 경희대의 학종 중에 무슨 전형이냐면 교과 연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마다 6명씩 교장 선생님 추천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학교들은 이런 거 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재연고 1등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경희대 응용수학과를 냈다. 이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중계동에는 저기 가는 애가 아무도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강남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외대부고 전교 1등이 경희대 교과 추천으로 응용화학과를 가서 막 만세를 부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전부 다
수능 못하는 학교들만 오는 겁니다. 수능 못하는 학교 애들만. 내신과 수능이 2등급 이상 차이는 애들이 오는 거야. 내신 1등급인데 수능 3등급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거 수능 최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모여서 학종하는 거예요. 내신이 30%고요. 내신이 30%고 서류가 70%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학종이에요. 자, 제일 1.3등급쯤 돼요. 아니, 내신 1.3등급, 그때 이과인데 경희대를 왔어. 제정신, 정상적인 애들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학교 학생은 아닌 거예요. 수능이 3등급인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낸 거예요? 서울대 직윤 내고, 고대도 뭐네? 학교장 추천 내는데 될 리가 없어요. 뭘 못 맞춰? 최저를 못 맞춰.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도 내고, 세종대도 내고, 국민대도 내고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뭐 학종으로 쌩이 많이 겨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신 순서예요. 여기 떨어진 놈들 내신 나쁜 애들. 저게 학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얘. 우주과학과에 5등급이 하나 있어. 얘가 이상한 애인 거지. 예를 들어서 대진고 5등급인데 여기를 냈어. 이상한 거 맞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학원 가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5등급이 1등급을 뒤집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뒤집은 게 아니고 얘가 이상한 거야. 여기 봤더니 이후 전형을 봤더니 교과 30에 서류 70인데 8명 모집인데 34명이 냈어요.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하고 X가 다 합하면 34개인 거야. 근데 경쟁률이 4.3 대리 추가 합격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맨 앞에 여기에는 서울대 갔을 확률이 높죠. 다 빠져나간 거야. X가 몇 개 없는 겁니다. 추합이 15이니까 실제로 23대까지 된 거야. 그러면 X가 딱 11개 있는 거예요. 11개. 성적 나쁜 11개 잘라낸 거야. 그리고 불합격이 11명 있는 겁니다. 여기 X가 11개. 그래서 이거는 학종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상 교과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아까 그거였고요. 이번엔 네오르네상스입니다. 네오르네상스. 네오르네상스는 완전 학종이야. 자, 얘를 보니까 똑같이 응용수학과인데 1.5도 있고요. 6점 몇이 있어. 얘는 왜 냈을까요? 잘못 냈을 확률이 높죠. 4가 있어, 4. 얘는 솔직히 저는 쟤네를 뭐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누구일까요, 쟤네? 외대부고 4등급은 아니겠죠? 우리 1700개 학교를 다 대입해볼까요? 민사고 4등급 아니겠죠? 과고 아니겠죠? 휘문고 아니겠죠? 아마 조금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나름 있는 학교에 내신 4등급인데 자기는 수능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라도 내야 되겠지. 아니면 지방에 아주 좀 낮은 과고의 4등급이 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 못 가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어디 애들일까요? 수능 3등급 이하 나오는 비주류 일반고. 비주류라고 하긴 제가 뭐라기 한데 구분하기 위해서 해보면 비강남권에 정시로 경희대를 죽어도 못 갈 만한 성적인 1등급, 2등급 초반. 그러니까 절대 대진고, 대진여고, 재형고 이런 학교 애들이지는 없죠. 낼 리가 없죠, 걔네. 수능 최저도 없는데 붙으면 어떡해. 걔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몇 명을 보고 이걸 뒤집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냥 비정상. 이런 거 노리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제발. 학종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강원대입니다. 강원대 학종이에요. 이것도 완전 코미디입니다. 저걸 학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강원대 학종은 누구밖에 안 내요? 강원도 애들밖에 안 냅니다. 서울 애들이 누가 내? 그래서 지들끼리 무슨 경쟁이야? 그냥 내신으로 하는 겁니다.
얘가 특이한 애죠. 얘가 아마 전교 한 2, 3등 하는 데인데, 왜냐면 강원도 가면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1등이 1.7, 1.8, 1.9인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수능은 막 4등급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얘는 막 고대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강원도 일반고에서는 2등급 말부터 4등급 초반인 애들이 그냥 거기 내가지고 다른 데 다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강원대 학종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숫자로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응용과학과라는 게 있어요. 10명 뽑았는데 4대1이고 14명이 추가 인원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정시구나. 정시로 63.8, 56.6이야. 수학이 56.6이니까 몇 등?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이 4등급, 5등급만 돼도 강원대를 학종으로 가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거기다 왜 내고 앉았어? 그러니까 여기 냈다는 애들은 무조건 수능이 아주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뭐 같은 거니까. 이건 충남대입니다. 똑같아요. 충남대 학종이에요. 물리학과 2등급 후반. 대진고 2등급 후반이 여기 갔을 일 없잖아요. 그냥 대부분 또 충청도에 사는 가까운 애들 중에 수능 안 나온 애들이 쭉 낸 겁니다. 얘 하나 이상한 애? 뭐 있을 수 있죠. 쟤를 봤으니까 뒤집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카톨릭 의대입니다. 카톨릭 의대 학종. 여기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이야. 일자 안 단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고도 한 명 오고 외대보고도 한 명 오는데 전부 다 1등들이 온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걔들끼리 붙고 떨어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걸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학종은 서류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동급인데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뒤집는 게 아니고 비슷한 내신들끼리 누구를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나 정시나 그것이 문제로다. 자, 요 강남의 어느 학교의 전교 7등입니다. 올해 고3이에요. 얘가 수시에 이렇게 냈습니다.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냈고요. 연대 활동우수로 의대를 냈고요. 고대 학업우수 이거 학종이에요. 의대 냈고 카톨릭 의대, 경희대 학종의대, 가천대 학종의대 이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2개 통과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랑 통과했고 고대도 된 것 같아. 3개. 근데 얘가 수능 봤는데 4개인가 틀렸어요. 4개 틀리면 어디 갈 수 있냐면 투를 냈으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올해. 수학은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얘가 정시로 연대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시 끝나고 면접을 하나도 안 갔어요. 이게 진정한 강자인 거죠. 강남 애들이 이런 애들이 무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여기 중계동에도 이런 애들은 나와야 되는 거야. 뭐냐면 내가 고대 화생공을 수시로 붙었어. 수능 끝나고 1차 발표되고 면접이 열흘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려고 받고 가채점을 해봤더니 의대를 갈 수 있네? 그리고 면접을 안 가야 되는 애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위권인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정시 컷인데요. 요게 재작년 거, 이게 작년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대학이 90.8, 91.7. 그러니까 평균해 보면 어느 정도 저게 국어, 수학, 탐구 3과목을 평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89가 2등급이니까 1등급에서는 한참 내려와 있고 2등급 경계에 걸려 있는 거죠. 의대가 98.2. 오, 쎄. 의대 쎄. 공대 자, 이거 어느 학교일까요? 과만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3들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과를 딱 보고 어느 학교인지 딱 맞춰야 되는데 중앙대입니다. 저는 중계동에서 중대를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입시에서 실패한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신이 2.5등급인데 수능에서 95% 백분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럼 정시로 중대는 가구도 남는데 얘네 수능 체제도 없는데 덜컥 냈다가 붙으면 어떡해. 절대 원서를 안 내야 되는 겁니다. 수능 체제도 없어요. 근데 중대 학종을 간다고 막 선생님한테 잘 세특을 잘 써주라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차라리 국어 수능 한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거야. 중앙대 수능 체제 없어. 이건 어느 학교일까요? 힌트. 의류학과가 있네. 의류학과. 백분위 봤더니 80에서 82, 80 초반이야. 그러면 77이 3등급이잖아요. 77까지가. 그럼 저기는 3등급 중하위 정도 되는 거예요. 중하위. 이게 어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를 중계동에서 수시로 간다.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거길 왜 수시로 가? 정시로 가면 되지. 이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특히 여대는. 왜냐하면 숙명여대 가래가 홍대라도 갈 수 있으면 무조건 홍대를 가요. 점점 떨어질 겁니다. 정시에서. 숙대 같은 데 수시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의정부나 뭐 동두천이면 혹시 몰라도 적어도 이 사교육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빼든가 사교육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들 말든가. 어떻게 숙대를 수시로 갈 수가 있어? 이건 어느 학교일까요? 자, 이거 보면 81, 84, 80, 82, 83, 57도 있어. 79. 7080이죠? 추억이 새롭습니다. 막 실자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딜까요, 이거? 아주대입니다. 아주대. 아주대도 수시로 가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인하대, 아주대, 숙대. 이건 어딜까요? 7자가 나오네. 7. 77, 막 77, 75. 만화 애니메이션도 있고, 빙고, 세종대. 세종대를 수시로 하면 이게 될 일이에요? 저 같으면 막 2단 옆차기 하겠다. 야, 미친놈아. 7자문 가는데, 7이면 3등급이잖아요. 이게 3등급 끝이에요. 4입니다, 이거 4. 4. 여기를 수시로 간다고 세상에? 뭘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뭘 세특을 어떻게, 그걸 왜 잘 쓰는데 도대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는 사실 논술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7 밑에는 일단 수학이 수포자인 거야. 수학이 수포자. 마지막입니다. 수능 문항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 학습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다른 데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모여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요.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문학, 독서, 그 다음에 화작, 언매예요. 난이도를 20%, 40%, 40에서 70, 70 이상 정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 빼고 다 맞은 거죠.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답을 맞춘 거고요. 20%인 거. 20%면 3등급이잖아요. 3등급. 우리가 9등급으로 나눠보면. 20% 넘는 게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 15번 문제. 그 15번 문제가 뭐예요? 서라운드 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마 아빠들 그랜저든 제네시스든 차 열어가지고 설명서 보면 서라운드 뷰 활용법이란 게 있어요. 그 매뉴얼이에요, 그대로. 난 도대체 그걸 읽고 이해를 못한 건 납득이 안 돼. 이 볼록 렌즈가 있어서 걔를 소프트웨어가 제어해서 다시 평하게 펴준다. 이런 거 설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틀린 거예요. 독서의 방법.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률 40%. 그러니까 60%만 틀린 거야, 60%가.
이게 문학은 없고요. 여기 하나, 여기 5개 있었고 여기 2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답률 40에서 70%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좀 낯설었지. 아니, 낯선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낯설었겠어요? 진짜 문제 많이 안 푼 거죠. 진짜. 이게 국어 전체로 보면요. 10% 단위로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 이상인 거 그것도 90% 이상 아니에요. 80%대가 하나 있었던 거 15번. 그리고 70에서 여기가 4문제 3문제. 그 다음에 69에서 62 4문제 5문제. 그리고 여기가 제일 많았던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왜 못했을까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무조건 실전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국어는. 무조건 실전 문제 풀고 저는 강의 듣는 시간이 3시간이면 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10시간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복습하는 거로 끝내는 놈은 절대 3등급을 넘어설 수 없다. 하여간 가장 많은 시간을 국어 문제풀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는 수학은 정답률이 40% 미만인 게 수1에서 2개, 수2에서 3개, 그 다음에 미적에서 2개가 있었어요. 미적이 제일 쉬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애들이 미적 만점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기하보다도 약간 쉬웠고요. 확통이 제일 어려웠어. 그리고 정답률이 40에서 60인 게 4문제, 4문제, 2문제고요. 이거는 진짜 깔아주려고 낸 5, 4, 4. 왜냐하면 70% 수포자 애들도 계산은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계산 문제를 준 거예요. 이게 분포입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보면 당연히 이 사인 법칙 어렵죠. 여기서 애들이 헤맨 거고. 등비등차 수열이 몇 개 나왔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요. 그 수학적 기납법이 쉬운 건 했죠. 만약에 얘를 어려운 걸 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걸 안 내고 쉬운 걸 냈고 수열 하나 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법칙에서 삼각함수 법칙에서 하나가 어려운 거 있었고요. 미적, 함수의 극한, 부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이게 왜 어렵냐? 우리 애들은요, 내신형 인간이 돼버렸어요. 19년을 내신에 살다 보니 우리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2달치 공부 넘어가면 뇌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돼. 근데 얘가 조금씩 밀려올수록 뇌가 튕기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튕기냐 하면 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얘를 새로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그래서 제발 수학 공부할 때 수1, 수2, 미적을 각각 따로따로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이 안 되면 매주.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수1 끝내고 2월 달에 수2 한다. 얘는 대학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올해 안에. 무조건 월요일 날 쓰면 화요일 날 수2하고 미적하고 같이 일주일 단위로 무조건 같이 해서 이 세 단원이 머릿속에 동시에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전체 단원, 소단원 다예요, 이게. 한 달 안에는 이 모든 걸 다 봐야 되고, 당연히. 자기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이 많아야죠. 그 다음에 이게 정답률 높은 겁니다. EBS가 애들 그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답률 제일 높았던 게 96%짜리 이거 30번 문제. 근데 이것도 18만 명 정도 봤으니까 정답 인원이 7,200명이 있는 겁니다. 7,200명. 7,200명. 그 다음이 22번이 어려웠다고 난리를 폈는데 그거 맞춘 애는 9,000명이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20번 문제가 2만 명이 맞춘 거예요. 2만 명. 정답률 80% 넘는 게 이 4개예요. 나머지는 70%, 60%대입니다. 그러니까 84 이하를 받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과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수학은 수1, 수2, 미적까지 누적해서 개념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어렵다. 우리는 너무 내신형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그거 잘 빨리 저걸 풀어야 돼요. 내신 잠금 해제를 시켜가지고 동시에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또 심화 학습한다고 수원 심화를 하고 있는 순간 그 머리에는
수투 개념이나 미적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쉽게. 쉽게 하되 동시에 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 깊이 파면 넓게 할 수 없어요. 넓게 파면 깊어질 수 없어요. 수능은 이거가 수능이에요, 이게 수능이에요. 이게 수능이에요. 근데 우리 내신은 이런 거야. 아무리 후진 학교도 내신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2단원 내에서 등급을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된다. 초반에 특히. 일단 이렇게 기본 땅을 팔 때까지는 개념 위주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고 동시에 해야 된다. 저는 수원, 수투, 미적을 동시에 3개 다 듣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통으로 문제 풀기 해야 됩니다. 왜 통이 어렵냐 하면 요 수학 15번 문제가 사인 코사인 문제였는데요. 원하고 같이 나왔어. 그럼 애들이 화나는 거예요. 아니 사인 문제인데 왜 원이 나와? 이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한 단원이 어려운 건 애들이 잘해요. 왜? 학원 가서 그거밖에 안 배웠거든. 중학교랑 내신 때까지. 그리고 고3에서 수능 선생이 잘하냐 못하냐는 저런 걸 부드럽게 설명을 잘해주냐 못하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변별력 별로 안 크다. 명심하시고. 이과 상위권은 100점 아니면 96이고 통합수능의 부작용이고 중하위권은 70% 수준의 수포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요. 자, 그럼 과학. 이거 충격적입니다. 과학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요. 그건 아시죠? 우리가 EBS랑 연관돼서 이제 50% 이상 낼 수 없죠. EBS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뭔 짓을 했냐면 평가원이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물리원은 6월, 9월 모의고사랑 유형이 비슷한 게 무려 1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BS랑 못하니까 모의고사랑 엮은 거야. 모의고사랑 비슷한 유형이 17문제고 화원도 17문제. 매우 충격적입니다. 생원도 17개, 지구과학이 제일 적었어요. 15개. 그러니까 과학은 확실히 애들이 저 과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 너무 어렵게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배워요. 자꾸 내신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4단원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일단 그래서 완벽히 그거 1, 2, 3월 우리가 선생님 강사들이 시즌 1이라고 부르는 기간에 4단원이나 5단원을 개념만 아주 쉬운 문제로 개념만 명확히 동시에 풀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부터는 기출하고 이 평가원 가지고 완벽히 정리하면 적어도 2등급은 일단 따고 시작한다. 이것도 안 된 놈들이 1단원 배우면서 이상한 짓 하다가 하여튼 동시에 4단원을 머리에 넣는 걸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가 왜 어렵냐? 국어는 6월, 9월 모의고사랑 겹치는 게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EBS랑도 연관성이 없고 6, 9 모의고사랑도 안 겹치고 더군다나 9월 모의고사가 너무 쉬웠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두 번째 나온 그 해겔의 변증법 그거 보고 다 기절한 거죠. 그 사실 바보만 아니면 찬찬히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애들을 놀라게 한 게 문학이 이상한 게 나온 거지.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문학은 쉽다고 알고 있었는데 문학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무조건 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양. 과학은 너무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되고 할 거를 확실히 해야 돼. 굳이 과학을 왜 다 맞아요? 1등급만 확실히 받으면 되지. 그래서 국어 공부랑 과학 공부는 방식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고 확실하게 내가 할 거를 집중해서 팔려면 일단 뭐가 잡혀야 되냐면 우리가 1월, 2월, 3월까지는 전체 단원에 대한 아주 기본 문제 적어도 2점짜리하고 3점짜리 쉬운 문제는 어떤 단원을 풀더라도 맞출 정도까지는 숙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4월, 5월, 6월부터 자기가 특화해서 심화하는 걸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원이 17개가 지금 여기 생명과학의 이해, 이거 두 문제 맞추라는 거 6월, 9월 모평 그대로 나왔고요. 물질의 대사와 건강,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이거 다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다 맞췄어도 2등급 확보야. 하나 더 빗맞으면 1등급이야. 이걸 안 해요, 우리 애들은. 항상 뭐부터 하냐면, 하여튼 배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이상한 학원들 다니면서 경시 대회니 이딴 거에 혹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야지 공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버릇이 아직도 있어. 재수생들이 가장 쉽게 공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수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졌다.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이 교과 반영 방식입니다. 아마 교과로 낼 친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 아주대가 국수, 영과, 사. 그 다음에 연대는 공통 과목이 30%, 일반 선택이 50%예요. 공통, 일반. 둘 다 뭐가 나온다?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영수가 사회는 등급으로 반영하는 거고, 등급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뭐만 받으면 돼요? A면 무조건 20점입니다. 100점이든 80점이든 구분 없어요. 교과전에서는 사실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이 한 개도 중요하잖아. 고대 빼고. 고대 빼고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 뭐 인하대, 중앙대도 보면 중앙대도 국영수, 사과 이렇게 반영하죠. 그리고 등급으로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가서는 10% 반영하는데 그냥 A 받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3학년 때 남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망하지만 않으면 돼. 내신에 너무 힘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경희대도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을 80% 반영하고 문과는 국영수, 사회, 과학 반영 안 하고요. 이과는 국영수, 과만 반영합니다. 전국에서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 학교가 제일 많아요. 의대도 많아요. 그리고 등급만 반영하고 여기 진로 선택 20% 반영하는 경희대가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중 상위 3개를 반영해. 그리고 A 받으면 그냥 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영수 과 중에 3개니까 물투, 화투, 기하를 했어. 그리고 뭐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건 안 들어가겠죠. 과학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과학사를 했어. 그러면 물투를 B를 받았어도 과학사를 A를 받으면 그냥 만점 되는 겁니다. 전 과목 반영이 아닌 데가 무지 많아요. 고대만 지랄을 하고 이제 이상하게 반영하는데 그래도 A 받으면 어쨌든 1등급입니다. 1.89. 그러니까 B만 안 받으면 감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솔직히 수능 최저가 결정하지 뭐 거의. 그래서 내신은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다시 주목해야 된다. 제가 이거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올해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학종은 준비할 것도 없잖아. 차라리 논술 준비하는 게 훨 낫다. 그리고 논술 준비하면은 수능에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훨 낫고 이게 빈틈이다. 그래서 논술 다시 주목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논술은 다 뭐가 붙어 있다? 다 최저가 붙어 있죠. 다. 그리고 센 애들은 별로 안 온다. 연대, 공대 논술에 일단 강남이랑 센 자사고는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붙을까봐. 연대 논술이 수능 전에 있죠. 그래서 연대 논술을 노려야 됩니다. 정시로 연대 갈 자신이 없는 수능 꼴랑 2등급인 애들, 연대 갈 유일한 방법은 이 논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남 애들이 연대 공대를 내놨다가도 시험 보러 안 오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과는 연대 공대 공략 1순위로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의학 계열 노리는 애들은 일단 최저.
물론 이과 애들이 최저 맞추는 게 쉬워져가지고 1등급이 많아져가지고 편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의대 수능 운 놈들 대부분은 영어 2등급 나와서 운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영원한 1등급일 줄 알았는데 89가 왜 이렇게, 저 89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나중에 저기 보면은 89가 무지 많더라고. 그래서 최저 관리 잘해야 된다. 수능 공부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규칙성. 나만의 규칙. 그러니까 약간 징크스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나는 월요일 날 저녁에 국어 공부하면 잘 되더라. 얼마나 좋은 징크스.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홀순 날은 수원, 짝순 날은 수투, 주말에 미적. 뭐 이런 규칙을 만들든. 그 다음에 반드시 수투하고 나면 문학을 본다. 이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돼. 국어 공부랑 수학 공부 양은 동일하게 한다라든가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거 따라하지 말고. 뭐 작년 우리 학교 1등한 형아 방식을 따라해야지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 조나모라고 아세요 혹시? 조나모? 스터디 코드 하는 친구. 제가 조나모란 친구 진짜 옛날에 봤거든요. 한참 젊었을 때. 제가 처음에 만나보고 제일 감동했던 거는 책도 제가 책도 봤어요. 감동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고2 때까지 자기도 공부 안 하고 놀았대잖아요. 근데 고3 돼가지고 자기도 서울대 가서 출세하고 싶어. 훌륭한 욕심이죠. 훌륭한 욕심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할까를 연구하다가 야, 나같이 무식한 놈이 공부해본 적도 없으니까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자. 그래서 얘가 이제 1등부터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1등. 이 새끼는 책을 이 책 저 책 다 보고 문제도 너무 많이 풀어. 그 걔를 한 이틀 따라하다가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하는 거. 나는 죽을지도 몰라. 안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3등인가 어떤 놈이 얘 공부법이 뭐냐면 한 책만 10번 본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그래 저게 딱 내 수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3 내내 한 책만 딥답한 거예요. 한 책만 100번 20번.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제일 좋잖아.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대신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걸 1년을 지켜야 돼. 1년을. 우리 야구 루틴은 그런 거 아시죠? 야구 보다 보면 어떤 놈 이상한 놈 와가지고 꼭 장갑을 이렇게 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치는 놈들 있잖아요. 그게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홈런 칠 것 같거든. 자기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 공식을 하나 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무조건 쓰라고 하거든요. 이걸 엑셀로 그냥 만들면 되고요. 되게 간단해요. 수능 과목 전체 다잖아. 수능 과목 다 해서 본인이 현재 내 수준으로 봤을 때 각각의 과목에 몇 % 정도 비중을 줄 건지를 정해. 그리고 일주일의 목표를 정해. 일주일 동안 내가 3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분 단위로 각각 공부한 걸 그대로 써보는 거죠.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왼수들이 2시간 공부했다. 그거 CCTV로 검찰에 넘겨갖고 찾아보면 지는 2시간 공부했다고 스트레스 받는데 실제 공부한 건 40분이야. 10분은 무슨 공부할까 고민했고요. 그 다음에 물을 4번 먹었고요. 괜히 자고 있는 해피 2번 찾고 화장실 4번 갔다 왔어요. 그 실제 책 보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공부한 건 40분이야. 그 여기 그냥 40이라고 써야 돼요. 40. 딱 정확히 공부한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을 해. 그래서 일주일을 총 했을 때 자기 목표 시간이 나와야 되고 그게 이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재수생들이 기숙학원에 갇혀가지고 사명대사처럼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게 뭘로 정해져 있냐면 수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월요일날 수원이 들었어. 그러면 수원을 그날 공부 안 할 수 없어요. 숙제 있고 복습해야 되니까. 그리고 화요일날은 수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원만 딥다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리 머리가 나쁜 놈도 1년을 재수하다 보면 적어도 개념이라도 수원, 수투, 미적이 동시에 머리에 있는 거야.
우리의 고3들은 또 뭐예요? 수학 선생이 인생은 수험부터야. 그럼 또 이제 겨울 내내 수험만 하다가 미적 나오면 화나죠. 3월 모의고사 이러고 보고 또 화나. 절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수능은 세 과목이 아니야. 수능 몇 과목이냐면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과목, 여섯 과목, 일곱 과목. 적어도 일곱 과목. 일곱 과목 플러스 영어. 얘랑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국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문학, 비문학이야. 그 다음에 수학도 수원수투 미적이지 무슨 수학이야. 수학이 어딨어? 수학은 고1 때 상하가 수학이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꾸 잘게 쪼개기 시작해야 돼요. 1년짜리 목표를 성공하려면 그걸 주 단위로 쪼갠 놈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고 그냥 1년을 그대로 둔 놈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1일 목표를 짜는 건 계획 짜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퉁쳐서 일주일로 하고 얘를 이제 우리 50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주 남았어? 45주? 저걸 45번 반복하면 12월 19일 수능 날이 됩니다. 11월 10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뭐 주저리 떠들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남 볼 거 없이 그냥 내가 수학 한 문제 더 맞고 국어 한 문제 더 맞아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없어진 학종에 매달리지 말고 제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